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뜨개로그는 클레마티스 스웨터입니다. 사실 이거는 스웨터도 아니고 가디건도 아닌데요. 잠시 보시면은 이렇게 어깨에서부터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집니다. 원래 가디건이라면 위에서 아래로 쭉 떨어지는데 이거는 사선으로 떨어지는 형태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가디건으로는 입을 수 없고, 그렇다고 또 스웨터도 아니죠. 엄연히 보면은 단추하기 때문에. 여튼 이런 디자인의 가디건도 아니고 스웨터도 아닌 클레마티스 스웨터를 떠볼 예정입니다. 실은요, 짜잔, 노브입니다. 오밀조밀란의 대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요 노브예요. 되게 예쁜데 요거 지금 색감이 잘 안 잡히거든요. 회색이랑 주황 색깔, 노란색, 초록색 이런 식으로 스패클도 예쁘고요. 조금 이따가 이건 가까이서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베이스 실 또 등장했습니다. 요거는 하이캐시율이에요. 니트 컨테이너에서 제가 그때 한 900g 정도 샀는데 아직 600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선가 증식을 해버린 이 캐시율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섞을까 말까 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파이나티 안에 제로 모헤어거든요. 제가 이거를 옛날 이 스웨터 퍼프티를 뜰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도 실을 10만원치 샀잖아요. 그때 샀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거일 것 같은데 제로 모헤어입니다. 되게 이거 진짜 부드러워요. 엄청 부들부들해가지고 털날림도 없다고 적혀있더라고요, 후기에. 그래서 요걸 한번 섞어서 만들어 볼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또 아니면은 이 하이캐시율만 4겹을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스와치 내고 있는데 너무 작게 내가지고 좀 안 보이긴 하지만 너무너무 부드럽습니다. 이게 앙고라 모헤어 섞었더니 진짜 잔털 대박이고요. 잔털감 약간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만지는데 이런 촉감 처음이에요. 너무너무 부드럽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노브 모헤어 아니고 그냥 노브거든요. 이 색감을 살리고 싶지만 약간 묻혀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쉽지만 모헤어는 안 섞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막상 앙고라 빼니까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팻물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까지만 떴는데도 좀 뭔가 이전께 생각이 나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전에 제가 쟁여놓았던 실곡간의 실내 정원이라는 이거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오늘 해가 떴네요. 이 스와치 가까이서 보여드리려고요. 이게 노브입니다. 원래 노브가 원래도 좀 은은하긴 한데 지금 하얀 색깔 모헤어를 섞어서 더 은은해 보이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스패클 같은 거는 보입니다. 초록색이라든지 이런 주황 색깔 계열의 코랄톤 이렇게도 보입니다. 이 위에는 제가 한번 덧떠봤던 스와치인데요. 이것도 꽤 예쁘죠? 근데 저는
딱 이런 스타일 만들어 보려고 했었거든요, 이번에. 완전 좀 은은하게 해가지고 손 염색실 티가 잘 안 나게끔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촉감 진짜 한번 이거 만져보게끔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너무 부드럽습니다. 이 노브가 실크랑 캐시미어랑 이런 식으로 들었거든요. 알파카, 실크, 캐시미어. 그래서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단독으로 만져도 부드러운데 모헤어 섞으니까 진짜 너무너무 부드럽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뒷판을 뜨고 왔고요. 여기에서 이제 어깨를 주워줍니다. 어깨 줍고 여기 왼쪽도 어깨 줍고 해서 이렇게 앞판을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메리아스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돌돌 말리거든요. 색깔 되게 예쁘죠? 은은하게 이런 식으로 노브가 잘 나왔습니다. 이제 어깨 한번 주워 볼게요. 저는 지금 어깨를 주워주고 있는데요. 왜 보시면은 V에서 주울 수도 있고 시옷에서 주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요번에 시옷 부분에서 주워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V에서 주는다는 거는 여기 이 사이를 주는 걸 말하거든요. 이 V자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바로 쑥쑥 들어가기 쉽게끔 표기가 되어 있어요. 또 V에서 올라가면은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근데 시옷에서 주면은 이렇게 쉽게 쑥쑥 들어가진 않아요. 시옷은 여기를 말합니다. 이렇게 시옷자. 그렇다면은 여기겠죠? 이렇게 사이사이를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렇게 아무런 무늬가 없는 메리아스 펴물 같은 경우에는 시옷에서 줍는 게 좀 더 뭔가 이어지는 느낌이 들고요. 무늬가 있는 뭐 꽈배기 같은 거 그런 게 이런 데서 이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V에서 주워주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아무런 방정식 같은 그런 공식이 없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데서 주워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떻게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다, 뭐 맞다라는 게 없어가지고요. 저는 그냥 그런 식으로 주워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시옷에서 주워주고 있습니다. 몇 단 더 뜨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티가 잘 안 나죠? 여기 이 부분을 다 주웠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렇게 시접이 되어 있고요. 티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떠달라는 것까지 다 떠주니까 이렇게 앞판이 더 길어졌습니다. 이게 뒷판, 이게 앞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겹쳐 놓으면 훨씬 더 앞판이 길어요. 근데 뭐 앞판이 짧은 것보다 훨씬 더 긴 게 낫잖아요. 이게 보니까 전문 숏로우가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왼쪽 한번 떠볼게요. 또 메비우스를 만들어버렸어요.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메비우스 수정 다 해줬고요. 어제 이까지 다 뜨고 잤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앞판 연결까지 다 하고 잤어요.
이제 좀 형태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옷걸이 걸어 놓으니까 뭔가 구조적으로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오른 앞판이 있고요. 이게 왼쪽 앞판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여기를 다시 목 주워서 뜨는 것 같고요. 이게 가디건은 아니지만 가디건식으로 여기에서 또 버튼밴드를 만들어주고 하거든요. 되게 신기한 옷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떴고요. 지금 실 자르고 목부터 한번 떠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소매를 뜨고 있고요. 이렇게 소매를 주워서 뜨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체형이 조금 스트레이트 체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좀 드롭 숄더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깨에 맞춰서
차라리 코를 주워서 뜨는 세딘 슬리브가 더 어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핏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연휴가 길어서 이거를 추석 동안 다 뜰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중간에 올리 가디건 수정도 하고 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느라 다 못 떴어요. 진짜 근데 이것만 떴다 하면은 솔직히 한 일주일 정도 시간 있으면 다 뜰 것 같습니다. 바늘도 4.5mm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랜만에 제가 무한 메리아스 하거든요. 그래서 또 재밌습니다. 무엇보다도 노브가 너무 예쁩니다. 이제 소매를 거의 다 떴는데요. 입어보니까 너무 소매가 좀 큽니다. 제 팔통은 한 이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가 너무너무 나팔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뜨고 이제 고무단 들어가야 되는 차례거든요. 여기에서 프루시오를 할 겁니다. 하나씩 풀러볼게요. 제 생각에는 일단 줍는 것도 조금 적게 해줘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줄이는 것도 그것도 좀 자주 줄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팔이 너무 커가지고 좀 이상해요. 몸통은 그래도 조금은 여유가 있는데 팔통은 너무 여유가 있습니다. 이 정도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 팔 부분만 좀 걸러뜨기 했거든요. 실 여기 손염색 실 스페클이 있는 거라서 제가 희우정님 유튜브 참고해가지고 이것도 한 2단에 한 번 혹은 3단에 한 번씩 이걸 걸러뜨기 하고 있었거든요. 그 염색실만. 그랬는데 이거를 풀려고 하면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감이 안 옵니다. 와인드로 돌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실이 다 끊겨가지고 이걸 조심스럽게 한번 풀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또 이게 사합이에요, 사합. 어떻게 감아야 될지 감도 안 옵니다. 얘도 잘라야겠다. 맛있어. 소매 두 쪽 완성.
또 단추 듀스 할 시간이 됐어요. 요거는 제가 이번 추석 세일 때 산 단추들이고요. 요번에 제가 추석 세일 때 산 게 좀 많아요. 그거는 따로 모아가지고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튼 요번에 조그만 단추들을 좀 샀거든요. 요건 자개고요. 요것도 자개로 샀습니다. 이것도 괜찮죠? 흰 색깔 자개 단추고요. 오, 이것도 예쁜데요? 분홍 색깔 자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15mm로 샀어요. 다 예쁜데? 그 다음에 이거는 옛날에 샀던 레어메이드 나무 단추예요. 얘는 좀 패스. 얘가 무늬가 좀 있잖아요. 여기 편물에도 핸드다이니안을 섞어서 뭔가 이런 식으로 색깔이 있는데 두 개가 합치니까 안 예쁘네요. 단추를 달고 세탁까지 다 해줬어요. 여기 가까이서 보시면은 잔털감이 대박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잔털감이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이 앙고라 모헤어를 섞었잖아요. 세탁할 때 이런 털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마르니까 이렇게 잔털감이 부숭부숭하게 잘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입구 리뷰해 볼게요.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이게 또 지금 해가 안 들어왔어요. 너무 이른 시간이라서 해가 안 들어와가지고 핸드 다이닝이 잘 안 보입니다. 이게 가까이서 봐야지만 핸드 다이닝이 보여가지고요. 예쁘죠? 최대한 가까이에서 리뷰를 해볼 예정이에요. 일단 도안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실 설명할게요. 이 도안은 엠마 니츠님의 클레마티스 스웨터라는 스웨터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웨터 같은 가디건 같은 스웨터예요. 이렇게 쭉 단추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거를 풀어 입을 수는 없어요. 애초에 제가 여기 위에 여기를 또 꼬매기도 해가지고요. 이거를 가디건 형식으로 풀어서 입는다? 이런 건 또 안 돼요. 설령 그렇게 입는다 해도 되게 좀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잠궈서 입어야 되는 스웨터입니다. 저는 이번에 게이지 때문에 M을 떠서 S 정도 사이즈가 나오게끔 만들었고요. 전체적인 품은 낭낙하지도 않고 좀 이렇게 보통이에요. 이게 5cm 정도만 크게 입으세요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지티브 이즈가 총 5cm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후기 사진을 이렇게 다 봤거든요. 이 단추 부분들이 이렇게 좀 벌어지는 것들이 좀 많이 보였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를 너무 딱 맞게 입으면 저도 여기가 벌어지겠다 싶어가지고 그래도 조금 사이즈를 5cm보다는 조금 더 넉넉하게 입자 생각을 했는데 블로킹을 해주면서 얘가 늘어난 건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서 저는 괜찮아요. 만족스럽습니다. 여튼 S 사이즈가 되었고요. 그리고 뜨는 방식이 되게 신기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쭉 사선으로 내려옵니다. 사선으로 내려오는 방법이 신기했어요. 다들 여러분들도 아시는 방법이겠지만 저는 맨 처음에 이거를 좀 째려 넣어볼까 생각했었거든요. 인스타에 보자마자 너무 제 스타일이라 가지고 이거는 한번 찌르드릴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이걸 도안을 살까 말까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째려뜨기 했으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숨은 디테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경사뜨기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뒷판부터 쭉 떠내려 하는 방식인데 그냥 뒷판을 네모네모 이렇게 만들어요. 경사뜨기가 없이 만들고
여기에서 코를 줍고 또 왼쪽 코를 줍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경사뜨기가 없어서 이거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좀 괜찮습니다. 의외로 뭐 입는데 불편함은 없었어요. 경사뜨기는 여기 소매에 들어갑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경사뜨기 한 게 조금은 티가 나요. 그래서 요거 뜨실 때에는 세탁 매직이 있는 실로 뜨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의외로 소매 경사뜨기가 있는 것들을 보면은 제가 좀 이상한 건지 여기가 좀 울퉁불퉁해지잖아요. 경사뜨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보기가 많이 싫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여기 경사뜨기 줄 때에는 좀 힘을 좀 주면서 최대한 티가 안 나게끔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목은 돗바늘 마무리를 하는데요. 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돗바늘 마무리를 안 하시면은 입기가 되게 힘들 것 같습니다. 애초에 나온 디자인 자체가 목이 넓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주워서 다시 뜨는데요. 여기에서도 도안에서도 돗바늘 마무리를 하세요라고 적혀는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귀찮아가지고 좀 뭐 다이렉트 콤마금이라든지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신축성 없는 방법을 쓰시게 되면은 입고 벗기가 되게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축성 있게 좀 짱짱하게 마무리했는데요. 거의 딱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뜨실 계획이 있다 하시면은 목은 무조건 신축성 있는 마무리를 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조금 여기가 아쉬운 게 앞에도 말했지만 동그랗지가 않아요. 동그란 척 하면서 네모네요. 이게 애초에 근데 도안 자체가 동그랗게 나올 수는 없는 디자인이긴 해요. 후기도 좀 보니까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동그란 듯 네모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도안 자체가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는 건 아니구나 라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팔은 제가 또 2번을 떴잖아요. 많이 줄여 떴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이 줄인 건가 싶기도 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저번에 제가 또 영상 남겼을 때 이게 거의 이 정도 내려왔었거든요. 이렇게 쭉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너무 커가지고 이거를 맨 처음에 잡을 때도 10코 적게 잡았었어요. 그런데 한 6코 정도만 더 적게 잡을 걸 그랬나 싶을 정도기는 해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거 너무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나요? 진짜 가볍습니다. 총 233g 나왔어요. 그래서 베이스실이 약 139g 나왔고요. 핸드 다잉얀 48g을 썼고 제로 모헤열은 46g 정도 썼습니다. 이게 거의 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나왔거든요. 특히 핸드 다잉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똑같은 거 한 벌 더 뜰 수 있는 용량이 남았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소매는 제가 걸러뜨기 한 번씩을 했잖아요. 그래서 2단에 한 번 혹은 3단에 한 번씩 걸러뜨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는 핸드 다잉얀을 안 쓰다 보니까 의외로 핸드 다잉얀은 진짜 적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까지 도안 소개를 하고요. 이제 실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요거 처음으로 제로 모헤를 썼는데요. 정말 포근합니다. 이거 제가 후기에도 진짜 부드럽다 그렇게 남겨놨었거든요, 스토어에. 근데 저 이거 한번 또 써보고 바로 장바구니 또 담아놨거든요. 색깔 다른 걸로 해가지고 이거는 색깔별로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추천드리는 건 어떤 분이냐면은 모헤어는 되게 쓰고 싶은데 좀 까슬까슬거리고 이게 좀 예민하신 분? 뭐 이렇게 까칠거리는 건 전혀 못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 꼭 한번 써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또 파인아트얀에서는 20g 단위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 도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20g 샘플 사 보셔서 스와치를 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되게 부드럽습니다. 수면사를 만지는 느낌이에요. 아주 몽글몽글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색을 뽀얗게 만들어 주거든요. 제가 이거를 하얀색을 샀어요. 단종되기 전에 흰색이랑 헤이즈 민트 이렇게 2개를 샀는데 이게 되게 좀 블러 처리가 되게끔 색이 되게 뽀얗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너무 색깔이 진한 색이네 싶은 핸드 다잉얀이라든지 이런 실이 있으면은 제로 모헤어랑 섞으면 될 것 같아요. 가까이에서 블러 처리가 된 이 옷을 보여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되게 뽀얗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핸드 다잉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핸드 다잉얀은 오밀조밀얀의 노브입니다. 되게 대표적인 레이스잖아요. 노자제몬의 노브를 먼저 써봤어요.
진짜 제가 정말 정말 사랑하는 톤이에요. 좀 은은한 듯하면서 스패클이 툭툭 튀거든요. 코랄 색깔 같은 주황 계열이랑 그 다음에 초록 색깔 이렇게 스패클이 있어요. 그래서 좀 단조롭지 않게 옷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정말 정말 제가 좋아하는 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깜빡하고 말씀 못 드렸는데 제로 모헤어 쓰실 때 이게 또 털날림은 없진 않아요. 털날림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돌돌이 같은 걸 이렇게 밀어가면서 뜨셔야 될 것 같고요. 세탁을 하게 되면은 좀 털이 많이 빠져요. 그때 한 번에.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싶었는데 오히려 세탁을 하고 나니까 나중에 돼서 다 마르고 나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도 세탁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실소개까지 끝났고요. 제 클레마티스 어떤가요? 이게 좀 기본템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 뜰 수 있는 것 같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오는 디자인 너무 유니크하고 또 기성복 같잖아요. 오늘도 기성복 모세는 기성복 얘기했는데 이런 기성복 같은 디테일이 있어가지고요. 저는 다음에 이 도안이 잊혀질 때쯤 또 한번 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실 또 보여드리고 이제 뜨개로그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사용할 실은요, 캐시 실이에요. 베스트 캐시 실이고요. 되게 부드럽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그리고 제가 요번에 편집 방식을 바꿔왔어요. 이렇게 하는 게 저한테는 좀 맞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짜투리 시간 같은 거에 뜨고 또 영상도 찍고 하는데 너무너무 짤막짤막하게 편집이 되다 보니까 컷 편집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음악을 한번 다 깔아놓고 거기에서 조절하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바꿔봤거든요. 앞으로도 아마 이렇게 찍을 것 같아요. 어, 바뀐 편집 방식 많이 좋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제 다음 뜨개로그에서 뵙겠습니다.